매일 아침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어제 정성껏 끓여두신 찌개, 몇 주째 익어가고 있는 젓갈, 단백질 챙기려고 손수 만들어 두신 두부 조림과 멸치 볶음. 이 음식들이 건강을 지켜준다고 믿고 계시죠? 집에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바깥 음식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태현입니다. 2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이 멀쩡하게 생활하다가 건강검진 결과지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국민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대부분은 자신의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은 절반 이상 기능을 잃기 전까지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냉장고 안에서 매일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고 손상 속도를 늦춰주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 식탁이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7살 되신 김정수 어르신이 정기 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혼자 사시면서 바깥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고 몇 끼 직접 밥을 지어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분들도 건강하다고 입을 모아 칭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말을 잇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3단계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피곤하지도 않으셨고 발이 붓지도 않으셨고 소변의 변화도 못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서 저는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원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100만 개의 아주 작은 필터 구조물, 사구체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어느 정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고 뼈는 부러져도 다시 붙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사구체는 다릅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다시 보는 것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며칠에 걸쳐 데워 드시는 국물 반찬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갈비탕, 미역국, 직접 끓인 국이니까 안심이 되시죠. 버리기도 아깝고 오래 끓일수록 맛이 더 깊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집밥이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익숙하고 정겨운 습관이 신장에는 조용하지만 매일 꾸준히 이어지는 위협이 됩니다. 국물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다시 두면 수분이 증발합니다. 물은 날아가지만 소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처음 끓였을 때 한 그릇에 800mg이던 나트륨이 2번, 3번 두고 나면 같은 양의 국물에 1200에서 1000mg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짠맛은 오랜 시간 드시다 보면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그 사이에 신장이 걸러내야 할 나트륨의 양은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국민건강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나트륨 평균 섭취량은 3178미보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최대치인 2300미국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의 경우 권장량의 200%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바깥 음식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 반찬에서 나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장은 몸속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올수록 신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걸러내야 합니다. 이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사구체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굳고 좁아집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계속 높은 수압을 가하면 관한 쪽이
조금씩 손상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국 만성신장질환 영양관리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혈압과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아티닌은 신장 기능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오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녁 냉장고에 3일 이상 된 찌개가 있으시다면 국물을 조금 덜어내시고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데워보십시오. 처음 끓이실 때부터 1인분씩 소분하여 냉동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일 한 번만 신선하게 데워서 드시면 나트륨이 농축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물 반찬보다 훨씬 더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굳게 믿고 오히려 더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입니다. 두 번째,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젓갈과 장아찌입니다. 새우젓, 오징어젓, 무장아찌, 깨십장아찌, 한번 담가두면 몇 주에서 몇 달씩 두고 조금씩 꺼내 드시는 음식들입니다. 오래 묵을수록 맛이 깊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우리 밥상에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정겨운 음식들입니다. 할머니 손맛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르신들께는 밥맛을 살려주는 소중한 반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음식들이 신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새우젓 한 큰 숟가락에는 나트륨이 약 900에서 1000mg은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전체 권장량으로 정한 2300mg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숟가락 하나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된장찌개 한 그릇을 함께 드시면 그 한 끼만으로 이미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런 식사가 매일 반복된다면 신장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나트륨의 양은 권장 수준을 크게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트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젓갈은 오랜 발효 과정에서 히스타민과 같은 생체 아민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몸속에서 조용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신장의 사구체, 즉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작은 필터 구조물들이 이 만성염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조금씩 손상됩니다. 나트륨이 신장 바깥에서 압력을 가한다면 히스타민은 신장 안쪽 구조물을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국 성인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젓갈과 장류 위주의 식단을 따른 그룹은 만성 신장 질환 발생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남성에서 약 1.6배, 여성에서 약 1.5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다고 믿어온 익숙한 식습관이 실제로는 신장에 꾸준히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끼 식사에 젓갈과 찌개를 함께 올리시는 날에는 둘 중 하나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신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나트륨의 총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의 하루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음식은 드실 때 짜다는 느낌이라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음식은 전혀 다릅니다. 짜지도 않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 바로 그 음식입니다. 이 세 번째 음식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가장 조심스럽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입니다. 두부조림, 달걀장조림, 멸치볶음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뼈에도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입니다. 한번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며칠 동안 반찬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으니 많은 가정에서 기본 반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자녀분들이 정성껏 준비해드리는 음식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오늘 세 가지 중에서 사실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들이야말로 건강을 위한다고 굳게 믿고 드시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신장의 일입니다. 건강한 신장이라면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사구체 수는 서서히 줄어들고 역과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매일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매일 반복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60살이 넘은 신장은 이미 수십 년을 쉬지 않고 일해온 공장입니다. 그 공장에 매일 처리 가능한 양보다 훨씬 많은 원재료를 들여보내면 기계는 더 빨리 망가집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은 지금은 버텨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소진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만성 신장질환 환자 대상 연구에서 비투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은 권장량보다 높은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좋은 의도로 드신 음식이 신장에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두부 조림, 달걀 장조림, 멸치볶음은 모두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단백질 부담과 나트륨 과부하가 동시에 신장을 공격하는 상황이 됩니다. 신장 입장에서는 노폐물 처리와 나트륨 역과라는 두 가지 과중한 업무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물 반찬이나 젓갈과 함께 드시는 날에는 그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단백질을 드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세 끼에 나누어 조금씩 드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유리합니다. 두부는 조림보다 찌거나 데치는 방식으로 드시고 멸치볶음을 만드실 때는 간장과 소금의 양을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줄여보십시오. 맛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신장이 하루에 감당해야 할 전체 부담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아셨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신장을 조용히 해치고 있는 음식 세 가지를. 그런데 왜 신장은 이렇게 조용히 나빠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말씀드릴 해결책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필터 구조물이 약 100만 개 있습니다. 이 100만 개의 사구체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 사구체는 한번 손상되면 절대로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신장은 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내야 하고 이 높은 압력이 매일 반복되면 사구체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굳고 좁아집니다. 단백질 노폐물이 쌓이면 사구체가 처리해야 할 양이 늘어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매일 반복되면 사구체는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소진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전혀 아프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구체가 30%, 40% 손상되어도 나머지 사구체들이 대신 버텨주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같은 음식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다 절반 이상 손상된 뒤에야 비로소 피로감이 오고 발이 붓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는 날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신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상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더라도 손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에서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신장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양배추입니다. 위에 좋은 채소라고는 알고 계셨지만 신장에도 이렇게 좋은 채소라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신장 전문의들 사이에서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신장 환자들에게 꾸준히 권장해온 식품입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재료가 아닙니다.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극히 낮습니다. 양배추 반 컵에 들어있는 나트륨은 약 6mg에 불과합니다. 한 그릇의 국물 나트륨이 800mg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신장이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수준입니다. 짠 반찬 하나 대신 양배추를 한 가지 더 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날 신장이 걸러내야 할 나트륨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신장 입장에서는 아주 큰 차이가 됩니다. 둘째,
칼륨과 인 함량도 낮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과 인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과 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이 두 가지 모두 낮아서 신장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채소입니다. 신장 기능 검사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권해드립니다. 셋째,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몸속에서 사구체를 공격하는 유해산소를 미리 중화시켜 줍니다. 신장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 비타민 C,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함께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양배추를 신장 건강을 위한 대표 식품으로 공식 권장하고 있을 만큼 그 효과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양배추를 소금에 절이거나 짠 양념에 버무르시면 나트륨이 높아져서 신장 보호 효과가 사라집니다. 쪄서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참기름 한 방울만 두르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쌈으로 드셔도 좋고 국에 넣어 드실 때는 소금 양을 평소보다 줄여 주십시오. 냉장고에 양배추 한 통만 있으면 신장에 좋은 반찬 하나가 늘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값도 저렴하고 보관도 쉽습니다. 양배추로 신장세포를 보호하셨다면 이제 혈액 속 노폐물을 줄이고 사구체의 염증을 직접 가라앉혀주는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신장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사과와 블루베리입니다. 과일이 신장에 좋다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모든 과일이 신장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처럼 칼륨이 높은 과일은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께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와 블루베리는 전혀 다릅니다. 이 두 가지는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펙틴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노폐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어 신장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퀘르세틴은 항겸 작용을 해서 신장 세포 주변의 만성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 함량도 중간 수준이라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은 분들이라면 하루 한 개 정도는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펙틴 성분이 껍질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의 사구체 구조물을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고 만성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9개의 대규모 추적 연구를 통합 분석하여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가 풍부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한 그룹에서 만성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루베리는 그 식단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 후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고 오후에 블루베리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신선한 것을 구하기 어려우실 때는 냉동으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단 설탕을 넣거나 주스로 갈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니 과일 그대로 드시는 것이 신장에는 가장 좋습니다. 신장이 매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는 동안 사과와 블루베리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세포 손상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줄여줍니다. 값도 비싸지 않고 어디서나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사과 한 봉지와 냉동 블루베리 한 봉지만 챙겨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께 가장 친숙하고 가까운 시장에서 언제든지 쉽게 구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생선입니다. 세 번째, 신장을 지키는 음식입니다. 고등어와 삼치입니다. 20년 넘게 신장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자주 권해드린 음식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동네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언제든지 구하실 수 있고 가격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바로 그 생선인데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확실하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3단계 이상 진행되신 분들은 칼륨 함량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니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께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초기 단계이신 분들은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고등어와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신장의 사구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사구체가 손상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단백뇨, 즉 소변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현상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백뇨는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신호가 줄어든다는 것은 신장의 손상 속도가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국제학술지 통합 분석 결과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 섭취량이 높은 그룹은 만성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습니다. 고등어와 삼치는 이 오메가3를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효과입니다.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고등어를 조림으로 만드실 때 간장과 고추장을 많이 넣으시면 나트륨이 높아져서 신장 보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구이나 찜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금은 아주 최소한으로만 하시고 대신 마늘이나 생강으로 잡내를 잡아주시면 맛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드시고 싶으신 날에는 간장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고 물을 조금 더 넣어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 정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에 가시면 고등어 한 마리를 사오세요. 소금 없이 구우시거나 쪄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위한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신장에는 큰 차이가 됩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3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바꾼다고 다가 아닙니다. 먹는 방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진짜 효과가 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4가지 작은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돈이 들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실 필요도 없고 힘든 운동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간을 먼저 보신 후 싱겁다고 느껴질 때만 소금을 추가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습관적으로 소금이나 간장을 넣으십니다. 드시기 전에 한번 먼저 맛을 보시고 정말 싱겁다고 느껴질 때만 간을 추가해 보십시오. 대신 마늘, 생강, 참깨, 들깨가루로 풍미를 더하시면 소금 없이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짠맛에 익숙해진 입맛은 2주에서 3주 정도면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두 번째입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3단계 이상 진행되셨거나 부종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수분 섭취량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그 외 분들은 하루 물 6컵을 드십시오. 신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혈액 속에 농축되고 신장은 더 힘든 조건에서 일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서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을 장기간 드시면 신장 기능이 조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방법을 찾으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5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 반드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액 속 크레아티닌 수치와 소변의 미세 단백뇨 검사 이 2가지면 신장 상태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만으로는 신장의 역과 기능을 알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지에서 EGFR이라는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이 수치가 60 아래로 떨어지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으로 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을 반만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신장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2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계신다면 음식을 바꾸기 전에 먼저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고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품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 주변이 붓거나 발목과 발등이 자주 붓니다. 셋째, 밤에 소변을 보러 두세 번 이상 일어나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넷째,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낮 동안 이유 없이 피로감이 심합니다. 다섯째, 특별한 이유 없이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여섯째, 피부가 이유 없이 가렵고 긁어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 6가지 중 2가지 이상이 해당되신다면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함께 받으십시오. 검사 결과지에서 크레아티닌 수치와 EGFR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초음파만으로는 신장의 역과 기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혈액 검사를 꼭 함께 요청하십시오. 신장 질환은 1단계, 2단계에서 발견하면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진행을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발견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조기에 알수록 지킬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 번 든 국물 반찬, 매 끼니마다 올라오는 젓갈과 장아찌, 그리고 짠 양념에 조린 고단백 반찬입니다. 이 3가지는 맛있고 익숙하고 몸에 좋다고 믿어온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장을 지키는 음식 3가지도 기억해 주십시오. 양배추, 사과와 블루베리, 그리고 구운 등 푸른 생선입니다. 비싸지 않고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장을 보실 때 이 3가지만 챙기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장은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키려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신장은 아무 말 없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장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차례입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밥상에서 딱 1가지만 바꿔보십시오. 국물을 반만 드시거나 양배추 1장을 더 올리거나 젓갈 대신 구운 생선 1토막을 올려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신장을 지켜줍니다. 내일의 건강은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시작됩니다.